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남북 간, 나아가 남북,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있을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던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재개될지, 또 유라시아 대륙 철길이 열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2박 4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길에 동행하는 분이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일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순방 앞두고 일정과 의제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대통령께서 최초로 가시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제 한러 정상회담도 여러 기대가 있는데요. 당장 막혀있던 대륙으로의 진출, 이게 열리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작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동방경제 포럼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 발표했던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예. 그 위에도 이제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분야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것입니다. 아, 의료, 교육, 문화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참여가 됐을 경우에 남북나 삼각협력 사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 주제가 여러 가지 많군요. 근데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과거부터 논의돼 오다가 북핵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던 가스관 연결 사업,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그러니까 네.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가는 꿈,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준비 상황. 네, 가스 문제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LNG를 추가 도입하는 부분하고 네. 그걸 PNG 형태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될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할린 가스 부분하고 야말반도에 있는 가스를 북극해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안, 네. 이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부분은 일단 우리 남측의 110km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동해선을 연결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예. 또 이번에 북미 간의 교섭에서 원산이 만약에 미국 자본에 개방이 돼가지고 투자가 된다면 네. 그게 같은 동해선 상에 있기 때문에 네. 철도의 경제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게 아마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가스관 계속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던 건가요? 원래 이제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석탄 연료를 좀 줄이는 의미, 청정 연료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네. 이 가스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PNG, LNG, CNG인데 네. 이 가스인 기체 상태를 그대로 파이프로 가져와서 바로 쓰게 되면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이거를 액체로 LNG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인데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160도로 이거를 해서 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온에서 마이너스 160도 압축을 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 평택이나 삼척이나 우리 인천으로 가져와서 LNG 기지에서 다시 기화를 시키거든요. 예. 가스피케이션이라는데 그걸 기체로 다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아파트에 보내주면 그 가스레인지로 이제 밥도 해먹고 뭐 요리를 하는 건데. 네. 그 액화 기화의 과정이 전체 생산 단가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말하면 그냥 파이프로 바로 기체에서 기체로 오는 게 값이 30% 더 싸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특히 가까운 거리에. 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갖는 건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5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100억 큐빅미터씩 가스를 도입하겠다. 네. 다 합의를 해놓고 네. 무산되었던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가정에서 쓰는 가스값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가스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원래 가스관으로 바로 PNG로 오려면 한 2-3천 킬로미터 이하면은 PNG가 훨씬 싸게 먹히는데 만약에 5-6천 킬로를 넘어가면 가스관 설치 비용이 액화시키는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또 비싸져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할린에서 우리나라 남쪽까지 뭐 2,000km면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할린 가스가량이 충분히 확보돼서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할린 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 삼척이나 네. 이게 울산, 포항, 부산 쪽으로 가스관이 연결된다면 훨씬 싸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또 그 유라시아 철도는 전제로 남북 간의 교통 인프라 연결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엊그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다행히 북한이 계속 반대오다가 찬성을 해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OSJD라는 국제 철도 기구에 가입했죠. 정식 회원이 가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가 러시아는 광계라 그래서 좀 넓습니다. 이 궤도가. 우리나라는 표준계고 일본은 협계로 좀 좁은데 일단 이 OSJD 가입된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이제 나진 핫산까지 러시아 핫산에서부터 나진 선봉까지 54km가 현재 광계와 표준계 복합궤도로 건설이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달라는 게 러시아 측 요청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참여하겠다 했다가 핵실험이 나니까 스톱된 사안이죠. 이게 복원이 되면 나진 핫산부터 좀 참여를 하면 우리 부산항에 있는 물동량이 나진 선봉항에 하역이 되면 그게 바로 컨테이너가 핫산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4년 정도 걸릴 텐데 동해선이 완성이 돼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걸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북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이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최근 일이라서 남북 경협이 그러면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까? 이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건 없는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이게 공공 인프라 투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북 제재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아닙니다. 다 대북 제재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거죠. 금융이나 그런데 대신 저는 이제 일단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 기술 협력 센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국이 중국 고속철을 까오티에라 그러잖아요. 중국 고속철이 신의주 단동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중국 고속철이 만약에 북한 영토로 들어오게 되면 철도 주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KTX가 사실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철도로 보면 러일 전쟁을 러시아의 광계가 한반도로 깔리느냐, 일본이 깔아놓은 표준계가 올라가느냐, 통해서 올라가느냐, 이 철도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일본의 북상 정책, 해양과 대륙 세력의 이제 부딪힘인데. 철도로 보면 광계와 표준계의 싸움이고 그것은 철도의 기술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남북 간의 철도 기술 협력이나 그 표준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도 주권을 한반도에서 철도 주권을 러시아나 중국에 넘기는 게 아니라 남북이 함께 협력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기초로 러시아 철도와 중국의 까오티에랑 연결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분단은 이게 철도의 궤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기술 표준 작업이라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립니다. 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결국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관련한 제도들은 제대로 정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이제 아시다시피 뭐 법적 있어도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닫지 않는다 했지만 결국 또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일종의 늑대와 소년처럼 정부 말을 믿고 금강산이나 개성 투자했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정권이 바뀌니까 스톱돼 버리면 이게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 경제에 악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박근혜 정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성공단을 국제화시켜야 된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원산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자본이 우리 한국 기업과 함께 투자가 돼줘야 이게 좀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도 이제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일단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공장 시설 점검, 아직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개성공단 기업주들로 하여금 개성공단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예. 설비를 녹슨 거 다시 정비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북미 간에 이제 구체화돼서 제재가 해제되면 바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는 작업들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뢰 이걸 회복하는 게 지금 선행 작업이 돼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연결되셨으니까 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가 8월 25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 안에서 여러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당대표 후보로서 송영길 의원님도 굉장히 유력하게 올라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아직은 제가 그런 말씀은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예, 대통령님이 북방 정책을 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이번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대통령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우리가 앞으로는 유능함과 도덕성, 그다음에 겸손함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제 정부, 네. 우리 집권 여당도 정말 유능하게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경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번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준 이유는 아직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책임을 이 정부와 여당에 다 묻기는 아직은 시기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그렇죠. 이명박 쌓인 게. 박근혜 정권의 그 후과가 더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유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다음 총선 때까지 2년이 이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경제를 살려내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탁월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외교적 성과,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이 성과를 저게 우리와 상관없는 그림에 딱 화려한 뭐 그냥 국제 외교가 아니라 저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부추기고 연결시켜서 우리 예. 젊은이들 일자리로 연결시켜낼 네. 것이냐. 이게 우리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네. 임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돌려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남북관계가 되면은 사실 북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결합하는 방식이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사실 베트남, 중국 이런 데 다 나가 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네. 다시 들어와서 우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알겠습니다. 나가는 이유가 다 값비싼 공장 부지와 값비싼 노동력, 그것도 그렇죠. 구하기도 쉽지 않는 네. 이 문제들이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신한반도 경제구상 또 이거를 잘 뒷받침하는 당내 리더십 뭐 이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남북 간, 나아가 남북,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있을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던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재개될지 또 유라시아 대륙 철길이 열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2박 4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길에 동행하는 분이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일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순방 앞두고 일정과 의제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대통령께서 최초로 가시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남북 간 화해 무도가 무르익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제 한러 정상회담도 여러 기대가 있는데요. 당장 막혀있던 대륙으로의 진출 이게 열리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LNG, CNG인데 네. 이 가스인 기체 상태를 그대로 파이프로 가져와서 바로 쓰게 되면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이거를 액체로 LNG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인데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160도로 이거를 해서 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온에서 마이너스 160도 압축을 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 평택이나 삼척이나 우리 인천으로 가져와서 LNG 기지에서 다시 기화를 시키거든요. 예. 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체로 다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아파트에 보내주면 그 가스레인지로 이제 밥도 해먹고 네네. 뭐 요리를 하는 건데 네. 그 액화 기화의 과정이 전체 생산 단가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말하면 그냥 파이프로 바로 기체에서 기체로 오는 게 값이 30, 40%더 싸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특히 가까운 거리엔. 네. 작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동방경제 포럼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 발표했던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예. 그 위에도 이제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분야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문화까지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참여가 됐을 경우에 남북나 삼각협력 사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주 주제가 여러 가지 많군요. 근데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과거부터 논의돼 오다가 북핵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던 가스관 연결 사업,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그러니까 네.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가는 꿈,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준비 상황. 네, 가스 문제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LNG를 추가 도입하는 부분하고 네. 그걸 PNG 형태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될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할린 가스 부분하고 야말반도에 있는 가스를 북극해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안, 이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부분은 일단 우리 남측의 110km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동해선을 연결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예. 또 이번에 북미 간의 교섭에서 원산이 만약에 미국 자본에 개방이 돼가지고 투자가 된다면 네. 그게 같은 동해선 상에 있기 때문에 네네. 철도의 경제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게 아마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가스관 계속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던 건가요? 원래 이제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석탄 연료를 좀 줄이는 의미, 청정 연료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가스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갖는 건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5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100억 큐빅미터씩 가스를 도입하겠다. 네. 다 합의를 해놓고 네. 무산되었던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가정에서 쓰는 가스값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네, 근데 그런 이제 가스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원래 가스관으로 바로 PNG로 오려면 한 2, 3천 킬로미터 이하면은 PNG가 훨씬 싸게 먹히는데 만약에 5, 6천 킬로를 넘어가면 가스관 설치 비용이 액화시키는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또 비싸져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할린에서 우리나라 남쪽까지 뭐 2천 킬로미터면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할린 가스가 양이 충분히 확보돼서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할린 가스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 삼척이